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 등등을 이용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르게 이제 부동산처럼 실물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상품 같은 석유, 옥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유가 같은 것들이 변동이 커진 것 자체가 원래 수급으로 결정이 되다가 그런 금융 상품으로서의 이용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서 변동폭이 더 커진 겁니다. 실제로 사용을 할 사람이랑 안 할 사람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커진 거고요. 네, 환율도 보통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이거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뭐 원하시면 이쪽에 뛰어드셔도 되는데 주식은 장기간의 결과로 채권과 파생과 부동산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게 한국과 미국 등등에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됐는데요. 뭐 그게 됐는데 못 믿겠다 싶으시면 다시 직접 채권이나 파생이나 부동산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파생 상품에 대한 거는 돈을 더 크게 벌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빚을 빌리는 형태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금융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벌면 충분히 잘 벌 수 있는데 파생을 하게 되는 거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인데 주식에서 돈을 잘 벌면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주식에서 돈을 못 벌면 쉬운 주식도 못하면서 파생을 왜 해라고 해서 파생 그런 거가 있고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평생 파생은 손을 안 댄다라는 걸 갖고 있는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 파생으로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더 템테이션하고 더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대상에서 주식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생각은 제로섬이냐 파지티브섬 게임이냐의 문제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내가 어떤 거를 사서 팔 때 주식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자산에 나도 돈을 벌고 상대방도 돈을 버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석유 같은 것들은 그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위너가 될 가능성이 더 적다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쪽은 위너이고 위너일 수 있는데 저쪽은 위너이고 루저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게임에서 플레이를 할까 하면 저라면 위너가 되기 더 쉬운 분야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솔루트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결국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가 이 적정 가치에 대한 계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미래 캐시플로우가 한 번이면 그걸 어떻게 매길 거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봐봐요. 1년 후에 100억을 확실히 벌고 그 다음에 또 100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재산이 10억에 파는 거예요. 살 거예요? 네, 그쵸? 말도 안 되잖아요. 싸죠? 싸죠? 100억이면 100억이면 팔면 사죠. 사죠? 그냥 올해 100억에 살면 200억을 버는 거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500원이면 지금 500원에 1달러면 살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건 이 원타임 이벤트에 대한 얘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봐요. 이 거래랑 이 거래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가치를 뭘로 평가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가치는 이게 왜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요거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값들을 합쳐서 요걸로
그러니까 요걸로 땡기는 요거 두 개 같으니까요. 이걸로 한 거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계속 있는 경우엔 아까 얘기했을 때 그냥 범규가 딱 이거는 당연히 사야지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있는 투자 대상이 있고요. 없는 투자 대상이 있어요. 없는 투자 대상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싸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 클래스라고 보통 하고 그냥 그런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이 있는가를 골라야 됩니다. 누가 이걸 해서 100억을 벌었대 같은 거 말고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뭔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은 1년에 50% 버는 게 3년에 누적으로 50% 버는 것보다 쉬워요. 1년에 50%를 벌면 1.5 곱하기 1.5 곱하기 1.5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 버는 게 1년에 100% 버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돈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죠. 자기가 최고의 성과를 낸 대로 계속 이게 반복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단위나 100억대의 단위는 그냥 운이 좋아서도 벌 수 있는 단위고 아무 단위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걸 잘해서 그게 옳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려면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내가 계속 맞아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존재해야 그 방식이 맞는 방식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방식을 따라하면 우리의 길의 끝에는 워렌 버핏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을 주장하면 네가 가고 싶은 길의 끝엔 누가 서 있니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옆에 100억 번 아저씨? 그래서 잘 사는? 그 아저씨 보통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지 잡혀가듯이 그냥 사기꾼은 그 당시엔 잘 될 수 있고요. 근데 잡혀가는 엔드업이 투자자의 보통 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죽기가 쉽거든요. 보통 투자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됐어요. 와 진짜 난 소질이 있구나, 이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1억을 빌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를 내면 0이에요. 나는 100만 원으로 900%의 수익률을 내서 내가 돈을 10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내가 잘하거나 그러면 뒤에 넣는 돈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커져서 마이너스 10%를 냈는데 내가 10배를 벌고 마이너스 10%를 냈는데 결과가 0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그냥 끝도 없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투자가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계속. 그게 되게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성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중간에 스탑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10번 해서 8번 성공하고 주식 투자 너무 쉽고 막 계속 하는데 왜 도대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서? 절대 그런 선택을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맞춰고 계속 살아남는 게임이고 그거가 보통 안 된 사람들이 많고 그거가 안 된 사람들이 자기가 잠깐 돈을 벌었다고 책이나 약간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유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기에 많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핏이 있는 주식을 할 거라는 겁니다. 혹은 다른 방법이 있냐는 거죠. 투자에서 이제 배울 사람들은 이렇게 뭐 4-5명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밑에 3명에 가깝습니다. 일단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 스승이라 여기 있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투자라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들어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고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든 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랍니다.
이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 말 자체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든 말입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싸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워렌 버핏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우고 필립 피셔한테 배워서 만들어진 사람이고요. 이제 필립 피셔는 다른 걸 주장합니다. 필립 피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출신이었고, 아니, 그건 찰리 먼거구나. 네, 근데 찰리 먼거가 필립 피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워렌 버핏한테 토스한 거거든요. 근데 필립 피셔도 처음에 뭔가 온전히 금융으로 시작을 안 해서 이 사람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장기 투자를 하고 돈을 진짜로 한 30년 동안 안 팔고 막 약간 이러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언제라도 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싸니까요.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호라이즌이 그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필립 피셔가 투자의 컨셉에 내는 건 좋은 기업을 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문장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라고 이 투자가 완성된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을 이제 다른 데서 배우면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막 진짜 막 혐오하는 막 싸싸 비파 막 약간 이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막 약간 이런 거 여기 있는데요. 약간 뭔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렇고, 근데 실제로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래가 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워렌 버핏을 따라하래도 어차피 우리 워렌 버핏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롤모델을 고를 필요가 있는데요. 현실적인 롤모델은 피터 린치입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는데 피터 린치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팔아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피터 린치는 이제 좋은 기업을 여러 가지를 줄이는데, 피터 린치는 성장주도 성장 대비 쌀 때가 있다는 거를 만든 게 약간 특별한 차이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부동산 자산이 2천억 있는데 1,000억이면 그 기업은 싼 거다라는 걸 제시한 거고요. 그때는 그게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는 수많은 것들이 그 시대에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치 투자라는 게 있고,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가 나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라는 말을 반대하고요. 그냥 투자는 투자밖에 없는 거다. 약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동어반복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라는 단어에 가치를 고려한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아닌 걸 투기로 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워렌 버핏은 value investing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그러는데요. 그거 자체가 인베스팅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거 말고 뭐 여러분 퀀트 투자, 차트 투자, 약간 이런 등등 뭐 제가 설명드렸던 모멘텀 투자 아니면 뭐 정보 투자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가치 투자만 다룰 겁니다. 다만 가치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성장을 고려한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피터 린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장을 고려하는 거가 될 거고.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50분밖에 안 됐어. 괜찮아요. 다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저런 가치 기반으로 뭔가 계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쉽고 장기적으로 제일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우리는 이 길이 맞다는 걸 워렌 버핏의 존재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주식 투자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 중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주식이 뭔데?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식 투자라는 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사는 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 알아야 되고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가 나누는데요. 하나는 내가 고객인, 여기는 그냥 고객은 아니고요. 내가 메이저리티에 속하는 예를 들면 저는 탄산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탄산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스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스시의 소비자로서는 그냥 더 비싼 스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메이저리티는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은 고급 스시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그거를 이제 자신의 고객이 속하는 경우와 고객이 속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나눠져 있고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가정을 생각하며 막 아내와 딸들과 쇼핑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실제로는 소비자여야 더 기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을 사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현금 흐름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기업이 뭔데?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되게 많이 할 수 있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아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기업의 현금 흐름을 사는 거라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조교? 네.